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만들어낼 것. 이 정인선 회장의 경영 철학을 구현한 모빌리티 허브가 싱가포르에 구축됩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21일 싱가포르 서부 주롱 혁신지구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HMGIX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HMGIX는 주롱 혁신지구 내 약 4만 4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약 9만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소규모 제조 설비, 연구 개발 및 사무를 위한 업무 공간, 고객 체험 시설까지 갖춘 HMGIX는 올해 초부터 가동을 시작해 아이오닉5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3만 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HMGIX가 위치한 주롱 혁신지구는 지난 2016년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혁 계획안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지역으로 제조업 육성과 공정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HMGIX는 도심에 위치하며 시장 변화 및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차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HMGIX는 공장 전반에 대해서 센싱을 하고 그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인공지능들이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율 생산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HMGIX를 목적 기반 모빌리티, 미래항공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을 이끄는 선병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제 클릭 몇 번이면 온라인상에서 니켈, 철강 등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STX가 원자재 B2B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디지털 원자재 트레이딩. STX가 이러한 패러다임을 극복할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업 간 거래 디지털 플랫폼 트롤리고가 그 주인공입니다. Make it easy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금속, 철강 등을 온라인에서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STX의 50년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인 트롤리고. 개발을 진두지휘한 STX의 홍라정 이사회 의장은 플랫폼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트롤리고는 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원자재 실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파괴적 혁신을 이루어내고 B2B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유통 질서를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품과 결제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트롤리고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STX가 직접 당사자로서 중개합니다. 부족한 네트워크, 대금 지급의 불확실성 해소로 중견, 중소기업의 독립적인 무역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STX는 공급망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함이 내년 말 해군 인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험 평가를 거치고 있는데 최근 HD 현대중공업이 이 함정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바다의 요새로 불리는 정조 대왕함, 배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정조 대왕함이 물살을 가르며 위용을 자랑합니다. 2019년 수주에 지난해 7월 진수하며 완성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는 최종 마무리 단계인 시험 평가를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내년 말 우리 해군의 인도에 본격적으로 임무 수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직전 최대 규모였던 세종 대왕함보다 무장과 기술 면에서 한층 더 고도화시켰습니다. 제 뒤로 정박해 있는 선박이 정조 대왕함입니다. 길이 약 170m, 폭 21m, 경하톤수 8,200톤급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이지스 구축함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울산급 배치3 충남함과 나란히 정박한 모습을 보면 규모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5인치 함포 등 기본 함정 무기 체계는 물론 함대지 유도탄과 장거리 함대 유도탄, 탄도 요격까지 가능해 그야말로 바다에 떠다니는 요새로 불립니다. 정조 대왕함은 탄도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현존 최강의 전투함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전투체계 통합팀을 운영 중이고
해군, 방사청,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국가급 전략 무기 체계인 이지스 구축함을 완벽하게 건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정조 대항함을 비롯해 특수선 사업부 현장을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그간 축적한 함정 건조 실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방산 수출에 더 힘을 실겠다는 포부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수출로 국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울산함부터 이지스 구축함까지 불가능에 도전해 왔습니다. 수출 노하우와 함정 건조 기술로 함정 수출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재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뿐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국내 1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 대항함에 이어 정조 대항함까지 건조하며 함정 국가대표 기업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서울시와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MZ세대와 중소 중견기업들의 취업의 장인데 어떨지요? 서로 간의 니즈가 잘 맞아야 할 텐데요. 한상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서울시와 함께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쌀쌀한 날씨지만 현장은 취업 정보를 얻으려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기업 부스를 통해 가지고 상담 신청이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이번 박람회에는 IT 신산업 분야 우수 중소 중견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업은행과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일자리 동행 파트너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 일자리 매칭 강화, 서울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 운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금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장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축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요. 대출에 대해서는 감면금리를 많이 제공해서 자산 형성을 돕고 있고요. 기업은행은 내년에도 일자리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더 늘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도울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포드의 고급 브랜드 링컨이 중형 SUV 노틸러스의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합니다. 노틸러스는 문을 여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알알이 박힌 점들로 이뤄진 그릴 위로 별을 형상화한 링컨 엠블럼이 존재감을 뽐냅니다. 갈매기의 날개가 차체를 감싸듯 곡선으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이 차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링컨이 새로운 한 세기를 이끌어 나갈 대표 모델로 중형 SUV 노틸러스를 꼽았습니다. 이번 신형 노틸러스는 지난 2019년 국내 첫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입니다. And spreading its wings like a bird taking a flight. Along the side, the bird motif continues in feather-like etching in the D-pillar. It has always been important for Lincoln to look like a Lincoln. Quiet flight has been our vision for Lincoln vehicles that are undeniably beautiful. 신형 노틸러스의 인테리어는 육지에서 바라보는 바다 수평선을 모티브로 개발됐습니다. 전면 유리 아래로 좌측 끝부터 우측 끝까지 이어지는 48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여느 차에서는 볼 수 없는 노틸러스만의 매력을 더합니다. 이런 풍경을 자아내는 운전석 공간을 링크 생추어리로 정의하며 프론트 레그 시트 서포트를 장착해 왼쪽 오른쪽 허벅지 길이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탑승자를 위한 맞춤형 기능을 제공을 하자. 자, 이 컨셉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량 크기가 조금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보시면 전장, 전곡, 전폭, 휠베이스까지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차키가 없는 상태에서 급히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탑승자 눈앞 위치인 B필러에 빨간색 숫자들이 떠오르는데 내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누르면 차문이 열립니다. 천편일률로 어느 정도 규격화된 수많은 신차들과 달리 차별화 포인트를 여럿 살린 노틸러스가 국내 시장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고 있는 링컨의 반등 모멘텀 기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이 김홍모 기자와 장인식 기자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지스타에 다녀왔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19주년을 맞는 지스타 2023이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보다 한층 풍성한 부스와 다양한 게임 콘텐츠로 게임 유저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요. 위메이드도 새로운 IP를 가지고 게이머들을 맞았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11월 중순, 부산 백스코는 전국 팔도서 모인 게이머들의 열기로 후끈합니다. 패딩 점퍼부터 후드티, 혹은 내가 사랑하는 캐릭터로 머리색부터 신발까지 변신한 이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는 이곳, 2023 지스타 현장입니다. 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올해 지스타는 42개국, 1037개사가 참여하며 3,328부스로 꾸며집니다. 이는 과거 최대 규모였던 2019년의 3,208부스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2년 연속 지스타의 메인 후원사를 맡고 있는 위메이드는 자사의 강점인 MMORPG 신작 게임과 더불어 새로운 영역인 스포츠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번 지스타에서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판타스틱 오브 베이스볼이라는 야구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요.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이제 언리얼 엔진 5를 이용한 최신 기술이 많이 집약된 게임으로 보실 수 있고요. 판타스틱 오브 베이스볼은 간단한 조작만 익히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구 게임입니다. 한국 KBO 리그와 대만 프로야구 리그의 라이선스를 취득해 양국 선수가 한데 어우러진 그룹으로 팀 구축이 가능한 판타스틱 4 베이스볼은 향후 더 많은 프로리그의 라이선스를 확보해 볼륨을 넓힐 예정입니다. 동양 배경의 무협 스타일로 익숙했던 위메이드 게임의 세계관을 넓혀주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참관객들에게 그래픽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모바일과 PC를 모두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출시됩니다. 비대면으로도 운영하면서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없었고 그렇게 줄도 그냥 막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기업들도 오랜만에 막 모바일 게임도 나오고 해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아요. 또한 중국에서 K게임사의 선봉장으로 위메이드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있어 1등 공신인 미르 IP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전략. 지스타에서 장형국 대표는 2024년 중국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미르4와 미르M을 출시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미르4는 내년 2분기, 미르M은 내년 4분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자, 올해 지스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체험입니다. 과거에는 무대 중앙에서 게임들을 발표하고 인플루언서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었죠. 자,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리는 게임 트레일러 사운드와 현장음이 참관객들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저마다 게임사의 이름이 적힌 에코백들을 메고 각 부스를 방문하는 게이머들이 유난히 모인 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대세게임 IP를 앞세운 신작게임 체험관입니다. 체험 부스서 휴대폰 액정 속 게임 세상에 빠져든 이들 앞으로 순번을 기다리는 참관객들의 줄이 길게 이어집니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이 시간을 180도 시야각에 다 잡히지도 않을 만큼 천장을 가득 메운 트레일러 화면과 로스트아크의 대표 캐릭터 모코코가 흥미를 돋구는 시간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요즘 대세 게임임을 입증하듯 전시부스 한켠에 마련된 굿즈 카페에서도 대기줄은 계속됩니다. 넷마블은 현장에서 시연 방식으로 신작 3종을 공개했습니다. 인기 많은 IP 기반의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역할 수행 게임 7개의 대제 오리진과 원작 RF 온라인 세계관과 연대기를 계승하고 우주를 배경으로 한 세력 간의 전쟁이 핵심인 SF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희 넷마블 부스는 올해 총 100부스 규모의 170여 대 시연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유저분들이 많은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개방형 그리고 체험형 부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넷마블 부스에서는 게임 시연을 완료한 유저분들에게 각 게임의 다양한 오리지널 굿즈들을 드립니다. 특히 서브컬처 기반의 수집형 RPG 데미스 리본은 글로벌 히트작인 페이트 시리즈처럼 신화, 역사, 소설, 오페라 속 인물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매력적인 캐릭터가 대거 등장합니다. 흥행 여부에 따라 게임을 넘어 캐릭터 그 자체가 컨텐츠화 될 수 있는 등 확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저마다의 매력으로 게이머들의 마음을 훔치는 게임사들과 이를 오롯이 즐길 줄 아는 이들이 함께하는 지스타 현장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NC소프트는 신작 7개를 들고 게이머들을 맞이했습니다.
리니지라는 인기 IP의 의존도를 낮추고 장르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총싸움부터 난투 액션까지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김모모 기자입니다. 리니지 라이크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만든 게임사 NC소프트. 국내 게임 시장에서 MMORPG의 대다수는 리니지 R류 게임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리니지 IP는 큰 성공과 동시에 게이머들에게 하나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종의 기준점이 된 리니지의 비즈니스 모델은 많은 게임사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로 인해 비슷한 게임들이 수년간 계속 출시되며 게이머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NC소프트의 현 과제는 탈 리니지를 어떻게 해내냐는 것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NC소프트는 기존의 IP를 활용한 신작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관을 그린 게임들을 여러 전개해 나가며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 블레이드 앤 소울의 인기 캐릭터와 세계관을 활용한 수집형 RPG 프로젝트 BSS는 모바일과 PC 플랫폼에서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하며 2024년 글로벌 론칭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불소라는 원작의 색이 되게 강하기도 하고 그 색을 이제 저희가 뭐 계승한다 취지보다는 저희 게임에 맞는 이제 게임 플레이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불소의 영향을 받았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재해석 플러스 이제 활용한다 제 취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요. 레드오션으로 분류되는 FPS 장르에서는 대체 역사 설정의 서울을 그린 프로젝트명 LLL이 출시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이제 글로벌 런칭을 가정하고 시작한 프로젝트이고요. 그 장르적으로는 오픈월드 MMO 슈터입니다. 타겟 플랫폼은 이제 PC와 유료 콘솔 양쪽으로 동시 런칭하는 게 목표이고요. NC소프트가 올해 지스타에서 꺼낸 신작은 총 7개입니다. 지스타 기간 시연이 가능한 신작은 오픈월드 MMO 슈터 LLL,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 수집형 RPG 프로젝트 BSS 3종이며 MMORTS 프로젝트 G와 인터랙티브 어드벤처 프로젝트 M, 스론 앤 리버티, 퍼즐 게임 퍼즈업 아미토이는 별도 무대 행사서 공개됐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전자약 전문기업 리메드가 미주 신경을 자극해 만성적 신경성 질환 치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리메드 고은현 글로벌 사업 본부장을 김효선 기자가 만나 자세한 임상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그동안 우울증과 치매, 이명 등 난치성 질환을 중심으로 전자약 시장을 선도해가고 있는 리메드가 치료 영역을 본격 확대합니다. 미주 신경을 자극해 어지럼증을 우선 치료하고 적응증을 확대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상 계획 및 회사만의 경쟁력 알아봤습니다. 국내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1등을 하고 있고 해외 쪽으로는 2021년도에 이제 미국의 FDA도 받아서 미국 시장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매출의 한 70-80% 이상은 지금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현재 한 40 내지 50개 대리점에서 향후 2-3년 내에는 약 80개 정도 대리점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지금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저희들이 올해 초에 현지 법인을 만들었어요. 내년 정도에는 일본 시장이 크게 뭔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전자약 시장은 2030년도 정도 되면 약 50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되리라고 하는 전망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자약 뇌질환 쪽으로는 이쪽에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한 5, 6위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연히 그 1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뇌신경 쪽에서 12쌍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번째 쌍으로 지금 중요한 미주신경인데 소위 말하는 미주신경 쪽에서 관장하는 게 우리 부교감 신경하고 많이 관련되는데 호흡이라든가 혹은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삼킬 수 있는 거 그런 능력 그런 부분들 다 관장하는 게 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지럼증 일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지럼증까지도 이제 그 연관되는 게 미주신경이에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지럼증에 관련된 그 미주신경 자극기를 지금 개발해서 좀 하려고 있습니다. 미주신경 쪽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한 80명 정도의 환자군을 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주신경 쪽은 저희들이 향후에 적어도 2-3년 혹은 3년 내지 5년 정도를
바라본 투자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임상적인 어떤 그 연구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해서 좋은 결과들이 이제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를 먼저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개척해 나갈 거고요. 미국 시장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그다음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웨어러블 타입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개인용으로도 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단계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의 비즈니스는 모델은 B2B 형식인데 B2C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대리점 수, 해외 대리점망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 또 그쪽에서도 좋은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는 다수의 토지주가 참여합니다. 이해 관계자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해서 최근에는 조합을 대신하는 건설사업관리회사, 즉 PM사가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한미글로벌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2006년 재개발 사업을 시작해 2020년 8월 준공됐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세 차례에 걸친 시공사 증액 요청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사업에 참여한 당시 요구된 공사비 증액분은 700억 원. 이 회사는 39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했습니다. PM사가 담당하는 역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합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과 품질이나 안전 이런 부분 쪽에 대한 감리 감독 효과, 조합과 저희 PM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합의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상품 선정 지원과 사업 방향성도 제시합니다. 아마 용산에서 저희만큼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그리고 뭐 이 정도의 공사비나 분양가로서 이 정도의 작품성을 꾸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수 성공 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PM 적용을 고려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 3구와 용산구, 그리고 여의도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 PM에 대한 적용 필요성들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고요. 각종 분쟁이 많은 정비 사업에서 전문성을 가진 건설사업관리 회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AI 기술을 활용한 용접부 결함 파악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D비전이라는 솔루션을 올해 처음 선보였는데 전문 검사관만큼 결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화면 속에 숫자와 사각형 모양이 함께 표시됩니다. 용접한 파이프와 튜브 결함 여부를 RT 필름을 이용해 살피는 겁니다. 이 필름만 보고도 결함 여부를 잡아내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D비전. 약 6년간 개발해 내부적으로 사용하다가 올해 3월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수많은 비파괴 검사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전문가급으로 용접부 내부 결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비파괴 검사 간의 빈자리를 이 기술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이런 비파괴 검사 전문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 찾을 수 있는 지역이 서울 경기권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게 된다면 실제로 적은 수의 판독원이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비용 절감, 판독 시간 단축, 정확한 결함 여부 확인 등이 가장 큰 특징. 앞으로 산업 전반에 이 기술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파괴 검사 영역은 단순히 이제 발전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런 뭐 정유나 아니면 가스 회사 그리고 일반 제조에 그다음에 건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발전 시장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산업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추진 방향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디비전뿐만 아니라 예측 진단, 연소 최적화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체 솔루션을 최근 열린 DX 포럼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많은 돈을 주고 컨설팅 업체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아이스크림 에듀가 내년 상반기 미국 대학 입시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비용이 뚝 떨어지겠죠. 박주영 기자입니다.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아이스크림 에듀가 자체 기술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AI, 메타버스, 3D 모델링 등 각 분야의 회사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생성형 AI 시대, 제너레이티브 AI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성공의 법칙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과의 얼라이언스, 협업, 콜라보 이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가 거기에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울러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현지 대학 입시 플랫폼인 컬리지 에이블을 선보일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컬리지 에이블은 입시생 준비 상태 및 에세이 분석은 물론 합격 가능 대학 AI 추천 등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미국 시장 진출을 발판 삼아 글로벌 교육업체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홈런과 디지털 교과서의 연계 계속 발전시킬 것이고요. 더불어 오늘 같이 한 많은 얼라이언스 업체들과 함께 세계 시장에 나가고 노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박기석 회장은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상장 계획도 밝혔는데요. 박 회장은 내년 6월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상장을 앞두고 있고 기업 설명회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을 소개받고 있다며 파트너사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는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